주간 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지난 라리가 22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는 알라베스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야기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라민 야말이 7명 정도를 제치면서 반대편에 있는 하피냐에게 연결하는 장면, 그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 좁은 공간에서도 2-3명이 아닙니다. 4-5명이 아니에요. 6명, 7명 정도를 제치면서 반대편에 있는 하피냐에게 정확하게 연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물론 하피냐의 슈팅이 벗어나면서 골로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은 라민 야말의 천재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레반도프스키가 득점력에 대해서 다소 부진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결국 이 경기에서도 결승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가 알라베스에게 1-0으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기는 할 얘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누에라 주심 때문에 그래요. 이 경기 알라베스가 반칙을 20개나 있습니다. 무려 몇 개? 20개. 근데 옐로 카드는 몇 개? 없습니다. 바르셀로나는 8개의 반칙을 범했는데 그중에 옐로 카드가 2개가 있었거든요. 알라베스는 손을 쓰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와 알라베스 경기는 경기 중간에 뚝뚝뚝뚝 끊기는 느낌이었고요.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들이 정말 답답했죠. 자, 그럼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공식 9경기에서 7승 2무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라리가 1위 레알 마드리드를 승점 4점 차로 추격하면서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다가오는 주 중에 코파델레이 8강 발렌시아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경기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일수록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와 레시포드가 정말로 강력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물론 레시포드는 아스톤 빌라로 임대를 갔죠. 그러지만은 그 전까지는 바르셀로나가 레시포드를 임대 영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No, 얘는 안 돼. 우리에게는 페란도 있고 안스파티도 있어. 이미 걱정거리가 한가득이야. 근데 또 다른 걱정거리를 데리고 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레시포드가 왜 안 되느냐,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반복해 보고요. 바르셀로나가 왜 왼쪽 윙어에 집착하고 있느냐, 요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가시죠. 또 영주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et's go! 저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가 레시포드를 임대 영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너무 실망했어요. 왜 레시포드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는 왼쪽 측면을 보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틀레티코 클루브의 니코하고 연결이 됐고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시포드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왼쪽 윙어 자리를 보강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여기에 한지 플릭 감독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도 책임지면서 왼쪽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자원, 즉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레시포드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레시포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주급이 정말로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라리가 셀러리 캡을 고려했을 때 과연 레시포드의 주급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백업 자원으로서의 레시포드인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결국 레시포드를 임대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주급의 75%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천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 옵션이 있다고 해요. 아모린 감독이 메뉴 감독 지휘봉을 잡고 나서 완전히 전력에서 제외된 레시포드이기 때문에 레시포드가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레시포드의 입지가 좋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 레시포드는 이적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죠. 레시포드 입장에서도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급 삭감도 어느 정도 고려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레시포드의 활약상을 봤을 때에는 과거를 보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한 시즌에 30골 이상을 넣은 시즌도 있습니다. 2022-23 시즌. 그리 멀리 되지도 않았어요. 2시즌 전에 56경기에서 30골 9개 도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시포드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올 시즌은 레시포드의 상황이 좋지 못하죠. 아니, 나쁘죠.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식 24경기에서 7골 3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공격 포인트는 아니죠. 여기다가 아모린 감독이 오고 나서는 전력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니까 현재의 폼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는 레시포드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됐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노의 기사에 의하면 데코와 레시포드가 접촉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레시포드가 강력하게 원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영입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레시포드가 바르셀로나에 어울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시포드의 너무 높은 주급. 라리가 셀러리 캡을 생각했을 때는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된다. 두 번째는 바르셀로나와 어울리지 않는 플레이입니다. 레시포드는 좁은 공간에서 무언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바르셀로나가 필요한 건 좁은 공간에서 무언가 만들 수 있는 윙어예요.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하피냐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결국 온더볼 상황에서 좁은 공간에서 상대 수비의 균열을 일으키는 라민 야말과 함께 오른쪽 왼쪽에서 1, 2 잽을 놔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데 레시포드는 그거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폼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시포드는 재정적인 측면이나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레시포드가 이미 아스톤 빌라로 임대 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바르셀로나는 레시포드를 영입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시포드 영입설에 의해서 바르셀로나가 왼쪽 윙어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심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못 믿어온 벤치 자원들이에요. 벤치 자원들이 나와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나름대로 만족하고 꾸려나갈 수 있을 텐데 벤치 자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한지 플릭 감독은 온더볼에 강한 라민 야말과 함께 왼쪽에도 온더볼에 강한 자원이 1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라민 야말이 드리블로서 공격을 풀 때 무언가 창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온더볼의 라민 야말, 오프더볼의 하피냐 이 2명의 선수가 올 시즌 공격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라민 야말이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몸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도 온더볼에 강한 선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백업 자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페란이 레반도프스키 백업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시 믿음을 주기엔 좀 어렵죠. 신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왼쪽 윙어로서 드리블도 뛰어나고 최전방에서 득점력도 발휘하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오른쪽에 라민 야말과 쿤데가 호흡을 맞추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것과 왼쪽에 발데가 올라와서 하피냐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그 파괴력의 차이는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지 플릭 감독의 생각이라든가 데쿠 단장의 생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시포드는 아니었고 레시포드는 물 건너갔습니다. 자, 올 시즌 왼쪽 윙어 얘기할 때 제가 꼭 얘기해야 되는 선수는 하피냐예요. 물론 지금 누가 오더라도 하피냐의 자리에는 굳건합니다. 몇몇 분들은 왼쪽 윙어 확실한 자원 사고 하피냐를 중앙으로 돌리면 된다.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정말 많잖아요. 다니 올모, 페르민, 파블로 토레, 가비, 페드리 이런 선수들 다 중앙에서 뛸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하피냐가 왼쪽에서 뛰는 건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 편대는 최고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올 시즌 하피냐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보고 있자면 화려하기 그지없어요. 하피냐가 뛰어난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서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득점 지원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레반도프스키가 팀 내 최다골이긴 하지만 하피냐가 바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라리가에서도 현재 득점 랭킹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공식 33경기에서 23골 13개의 도움을 했으니까 하피냐의 활약은 당연히 칭찬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라민 야말과 레반도프스키하고 호흡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팀의 주장 완장을 찰 정도로 팀에 대한 충성심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저는 하피냐가 주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백업 자원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백업 자원은 그래도 페란 토레스가 아닌가? 내가 페란 토레스를 칭찬해야 되는가? 백업 자원 중에서 페란 토레스가 최전방의 백업 역할을 하고 있고 가끔씩 오른쪽 백업도 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4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공식 경기에서 7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그런데 안수파티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안수파티 사랑합니다. 안수파티 유니폼도 있어요. 근데 안수파티를 지금 이 순간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겨울에 AC 밀란, 페예노르트, 벤피카 이런 팀들하고 안수파티가 연결됐을 때 이제는 작별할 시간, 우리가 헤어질 시간, 그래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수파티는 잔류를 성공했거든요. 근데 안수파티 보세요. 리그 4경기 출전했는데 공격 포인트 없어요. 총 8경기 출전했는데 공격 포인트 없어요. 한지 플릭에게 신뢰를 잃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파티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 점을 봤을 때는 믿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파우 빅토르 같은 경우에는 리그 15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21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했는데 파우 빅토르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는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려주면서 계속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출전 시간을 통해서 발전하도록 성장하도록 우리가 좀 밀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슈퍼 서브야. 이 선수가 나오면 승부를 뒤집을 수가 있어.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그 가슴 콩닥콩닥 그 느낌을 주는 선수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왼쪽 윙어랑 연결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다가오는 여름에 왼쪽 윙어를 영입할까요? 저는 백업 자원은 영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피냐가 선발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로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피냐가 중앙으로 옮길지 안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에 쓸 수 있는 자원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측면 수비수하고 왼쪽 윙어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즉 백업 자원으로서 왼쪽 윙어와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보좌할 수 있는 자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원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있죠. 바르셀로나가 정말 선수들에게 꿈의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오면 안 나가려고 그래. 페란도 그렇고 안수파티도 그렇고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페란이라든가 안수파티라든가 기존 자원을 정리한 다음에 왼쪽 윙어로서 백업을 영입하든 아니면 정말 괜찮은 선수를 영입하든 그 부분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입하는 대상은 드리블과 득점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최전방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득점력이 필요하고요. 왼쪽 윙어로서 뛰는데 드리블이 뛰어난 모습이 나와줘야 되죠. 온더블의 강한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피냐하고는 다른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영입하기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한지 플릭 감독은 윙백과 윙어가 연동해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무언가 만들기를 또 원하니까 오른쪽에 라민 야말과 쿤데처럼 그런 장면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왼쪽 윙어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요. 레시포드가 안 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시포드가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저는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네, 재정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노력적인 측면에서나 다 지금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레시포드를 영입하지 않은 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벤치 멤버가 아쉬움은 있다. 그리고 측면 수비에 대해서도 아쉬움은 좀 있는데 윙어에 대한 갈증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왼쪽 윙어까지 보강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확실히 우승에 근접한 팀이 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멤버로서 우승에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승에 도전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전력을 갖추고 있어요. 라리가 3위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 차가 4점이긴 하지만 이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코파델레이 8강 발렌시아 원정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트래블에 도전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라리가에서는 우승 경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비 라인을 올려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라인이 뚫리면은 약팀을 상대로 실점하는 빈도가 레알 마드리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지금 위치에서는 도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거겠죠. 자, 왼쪽 윙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르셀로나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주간꿀에도 기대해 주세요. 또 돌아오겠습니다. 주간꿀에!